우리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통계적 추정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제 4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 대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대비하여 임의로 250명 유권자를 조사해 봤어요. 그쵸? 35%가 1번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모집단은 250명보다는 훨씬 많겠죠. 근데 250명만 뽑아본 거예요. 그쵸? 비율에 대한 문제. 그쵸? 그러면 과연 1번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35%라고 할 수 있는지. 앞에 문제랑 이제 질문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쵸? 연구 문제. 1번 후보를 지지할 비율의 95% 신뢰 구간은 하고 나왔어요. 앞에는 그냥 이렇게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앞에 문제는 그냥 예를 들면 3번 보면 1000명을 조사하니 15명이 실업자였다. 실업률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갖고 대답 다른 값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물어보는 방식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1번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지지할 비율의 95% 신뢰 구간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250명을 다시 뽑아보고 250명을 다시 뽑아봤을 때 95% 정도는 우리가 모집단의 참값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구간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35%가 뭐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는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겠죠.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비율에 대한 문제고 예제 5. 모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을 추정했어요. 그쵸? 몇 명 뽑았어요? 100명 뽑아봤어요. 그쵸? 이거는 평균에 대한 문제네요. 평균 50만원, 표준편차 20만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의 월 아르바이트 수입 금액이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이 대학 학생들의 평균 월 아르바이트 수입 금액에 대한 역시 이 문제도 문제 물어보는 방식이 바뀌었죠. 95% 신뢰 구간은 내가 95%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은 얼마인가. 문제는 이게 뭐 90%도 물어봐도 되고 99%로 물어봐도 돼요. 뭐 90%로 물어봐도 돼. 91%로 물어봐도 되고.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95%이기 때문에 95%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 200개 정도 200개 정도 이제 표본을 뽑았을 때 뭐예요? 95% 정도, 190개 정도는 이 모집단에 참값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잘 풀어내 봅시다.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신뢰 구간, 신뢰 수준을 얘기하려면 다시 우리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계학은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전수조사할 수가 없어서 항상 얘기했듯이 표본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치? 표본, 샘플을 뽑아봐서 이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추정.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값은 대부분 모평균 뮤, 모집단에 대한 비율 P, 모집단에 대한 분산 시그마 제곱이에요. 근데 표본에 대한 거 있죠. 표본에 대한 평균은 X바, 표본에 대한 비율은 P 햇, 표본 분산은 X제곱으로 나타낸다고요. 그럼 문제는 이 표본을 뽑아서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이게 정말 이 값이 딱 이 모집단을 100% 이렇게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라는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샘플을 뽑으면 분명히 다른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모집단과 표본 사이에 벌어지는 값들이 있겠죠. 이 값. 이 표준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이 값. 이 값들을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차를 어디까지 봐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통계적 추론과 추정량, 추정값, 모수, 이제 우리 이런 용어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현상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값을 정확히 좀 추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근데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모집단에 대한 분산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 시그마, 비율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좋지만 전수조사라는 게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우리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추정 통계학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먼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있고 추정이 끝나면 정말로 제대로 추정을 했는지 검증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점추정, 우리가 얘기한 X바, 요 한값, 점이죠. 점추정. 우리가 P 햇, 점추정이죠. 뭐 S, 요런 점추정. 근데 요런 점추정 값으로 우리가 모집단을 추측하기가 100%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정량과 추정값,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하고 추정량의 간치값을 추정값이라고 하죠. 우리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치? 예를 들면 샘플을 뽑았어요. 샘플에서 뽑은 표본 평균, 샘플에서 뽑은 표본 비율, 샘플에서 뽑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추정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X바가 예를 들면 50.0kg이 나왔다. 그럼 요 값은 추정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는 뮤라든가 P라든가 시그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집단을 나타내는 모수라고 표현해요. 그쵸? 이제 요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오차를 봐줄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많이 나온 95%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통계적 추정이 우리가 이제 점 추정이라는 게 있고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점 추정은 값 하나를 딱 얘기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어디서부터 어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강호동의 몸무게가 얼마일 것인가 우리 추정해보면 200kg 점 추정이에요. 근데 구간 추정은 아니야 150에서 250kg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구간 추정이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구간 추정의 넓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뭐예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강호동의 몸무게가 200kg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강호동의 몸무게는 50kg에서 300kg 사이야. 거의 100%죠. 그렇죠?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신뢰 구간의 길이도 우리가 신뢰 수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은 우리가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수없이 얘기했듯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모평균은 표본 평균을 추정하게 되고 모비율은 표본 비율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딱 같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안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 모평균과 표본평균,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똑같다면 점추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보면 점추정은 거의 신의 경제에 가깝죠. 그렇죠? 신의 경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진 않고 하한값에서 상한값을 주고 여기에서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구간 추정을 많이 해요. 구간 추정. 계속 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이에요. 그러면 모수의 구간 추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시한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수는 이 하한값에서 이 상한값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참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 기간, 요 구간을 우리가 바로 지금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신뢰 구간. 그럼 신뢰 구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 수준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내 구간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실내 구간에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모수가 포함된 확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확률을 우리가 즉 실내 구간에 모수의 참값이 포함되는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실내 구간은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이 하한값과 상한값을 사이에 모수의 참값이 얼마나 포함되어 수 있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를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90%, 95%, 99%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지금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95%를 나타냈는데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값이 95%여야 돼요. 여기 95%. 그러면 95% 신뢰 수준인 경우 요만큼은 전체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0.5를 반씩 나눈 0.025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0.025. 그래서 우리가 하한값을 구하고 상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값과 상한값 요 길이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1-알파, 즉 요 95%를 요걸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지금 95% 신뢰 수준인 경우고 만약에 내가 99% 신뢰 수준을 하고 싶으면 양쪽에 더한 게 1%면 돼요. 그쵸? 1%면 되니까 0.025가 아니고 0.005가 되겠죠. 여기도 0.005, 0.005가 되겠죠. 당연히 이게 길이가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90%를 하면은 길이가 다시 좁아질 수밖에 없고 신뢰 구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신뢰 수준 만약에 90%라는 의미가 진짜로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표본 1000개를 표본 추출했어요. 표본 추출을 했는데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뢰 수준이 90%라는 의미는 내가 다른 표본 1000개를 뽑고 다른 표본 1000개를 뽑고 이렇게 만약에 100개를 뽑아봤으면 90개 정도는 내가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건 모집단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본을 뽑아봤더니 신뢰 구간을 구해봤더니 모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참값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쵸? 두 번째도 들어가 있고 세 번째도 들어가 있네요. 네 번째 표본도 들어가 있고 표본 7번째랑 표본 5번째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90% 신뢰 수준 90%라는 의미는 다른 표본을 100개를 뽑아봤을 때 내가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모수의 참값을 포함하는 게 100개 중에 90개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95% 신뢰 수준의 의미는 95개는 내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박스, 이 신뢰 수준 90%라는 의미, 95%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1000개 표본을 추출하여 첫 번째 표본의 신뢰 구간, 두 번째 표본의 신뢰 구간, 1000번째 표본의 신뢰 구간 이렇게 탁탁탁탁 계산해보면 1000개의 신뢰 구간 중에 900개 정도는 참값, 즉 모수를 포함해야 된다. 근데 100개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95%도 마찬가지겠죠. 99%도 마찬가지겠고 99%인 경우에는 1000개 중에 990개가 이 모수의 참값을 포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99%인 신뢰 수준은 좀 더 범위가 넓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까 강호동의 몸무게를 강호동의 실제 몸무게가 만약에 100kg라고 얘기하면 90kg에서 100kg 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50kg에서 150kg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두 개 보면 이게 맞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 대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죠. 신뢰 수준은 훨씬 높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면 통계적 추정의 두 가지예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점 추정 값이랑 모수의 차이가 오차인데 그럼 오차의 한계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집단에서 선출된 표본 통계량이 표본 평균, 표본 비율이 모평균, 모비율과 차이가 없으면 오차가 제로예요.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 뮤랑 우리가 샘플에서 뽑은 표본 평균이랑
요 차이가 똑같으면 너무 좋겠죠. 이거 뭐 오차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요 사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율도 마찬가지죠. 모비율 P랑 표본에서 부분 P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도 오차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차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 추정 값으로는 우리가 이걸 제시하지 않고 실내 구간을 통해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추정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대신에 모수의 참값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타내는 거기 위해서 우리가 오차의 한계라는 개념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뮤예요. 뮤. 이 값이 딱 나오면 좋죠. 이게 점 추정. 우리가 x바를 우리가 추정할 때 x바를 구해서 뮤를 이렇게 딱 이게 똑같이 일치하면 오차가 제로인 경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오차까지 봐줄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차의 한계라고 얘기해요. 오차의 한계. 오차의 한계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오차의 한계 2배 되는 개념을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실내 구간이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거기에 따른 실내 수준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오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봐줄 것인지, 오차를 여기까지 봐줄 것인지, 아니면 더 길게 봐줄 것인지는 각각 상황마다 다르고 각각 뭐 하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아직 주어진 대로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가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면 우리가 많이 보던 정규분포 표에 그쵸? 정규분포 표인데 U를 X바 이쪽으로는 X바 플러스 뭐예요? G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그쵸? 표준 오차죠. 그래서 신뢰 수준에 따라 신뢰 수준을 우리가 95%로 둘 것인지 90%로 둘 것인지 99%로 둘 것인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져요. 그쵸? 99%로 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넓어지고 95%로 주면 조금 좁아지고 지금 여기처럼 좁아지고 95%로 줬죠. 90%로 주면 이게 또 이렇게 좁아지죠. 오차의 한계가. 여기는 90%로 주는 경우는 여기 각각 0.5씩 들어가야 되니까 길이가 좁아지고 신뢰 수준은 조금 95%보다는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오차의 한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표준 편차랑 표준 오차는 첫 번째 시간에 잘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 표준 오차는 샘플, 즉 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X바는 뭐예요? 기대값이 뮤를 보는 거고 표준 편차는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반드시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그쵸? 당연히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다른 거예요. 그쵸? 이 x바인지 잘 봐야 돼. 그쵸? 샘플들을 뽑아서 하는 건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로 우리가 정의되고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는 반드시 데이터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이 벗어난 위치를 신뢰 수준을 얼마만큼으로 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할 것인데 내가 99%를 하면은 99%는 양쪽을 해야 되니까 G의 0.005의 신뢰 수준이 되는 거고 95%를 하면 0.025가 되는 거고 90%를 하면 0.05가 되는 거죠. 이 각각에 대한 이 값들은 다 달라요. 그쵸?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 보고 찾아보면 돼요. 그쵸? 굳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면 0.005는 여기고 그쵸? 2점 얼마고 그 다음 0.025는 이게 1.96이고 그 다음 이거 90%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3 얼마인가 이렇죠. 그래서 이 신뢰 수준에 따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 그래서 정규분포표를 우리가 확률 변수 이렇게 쭉 있는 걸로 표준 오차 한계까지 나타내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X바는 U의 추정값이죠. 그쵸? U의 추정값이고 조금 지우고 다시 할게요.
보면 요거는 뮤의 추정값이죠. 그쵸? 요것만 우리가 점 추정치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실내 구간 길이를 나타내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오차 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요 값이 정해지죠. 99%인 경우, 95%인 경우, 90%인 경우 요 길이가 달라져요. 99%인 경우가 가장 길이가 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오차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이 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오차의 한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오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 즉 오차 한계를 구할 때는 요 실내 수준에 대한 G의 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 오차를 곱한다라는 거죠. 계속 한번 볼게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에요. 계속 보면 요 값은 하나로만 나타내는 거는 점 추정인데 점 추정으로는 우리가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 수준을 이용한 실내 구간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시 이 시그마도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거니까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대부분은 샘플을 뽑은 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죠.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바를 이용하고 x바 하나로 뮤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서 구간 추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95% 신뢰 수준을 한번 구해본 거죠. x바가 95% 신뢰 수준을 구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함수를 구해본 거예요. 그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지금 보면 0.9595%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 오타가 좀 있던데 이게 아니고 1.96 시그마의 루트 n이죠. 그냥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한다. 95%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생각하면 돼요. 왜 1.96이 나왔냐면 우리 그림 그려보면 95% 실내 구간은 여기가 95%가 나와야 돼. 그쵸? 95%가 나와야 되면 여기가 0.025에 그쵸? 여기도 0.025. 그럼 요 점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1.96이다. 양쪽 대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평균이랑 비율은 똑같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베르누이 시행부터 시작해서 늘 설명했지만 P에 대한 뭐예요? P에 대한 기대값은 P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는 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베어리언스 P는 뭐예요? N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N분의 P의 1-P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죠?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그렇죠? 역시 이 경우도 NP랑 NP의 1-P가 5보다 크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고 확률 변수 G도 마찬가지 요거죠. 요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G는 뭐예요? 모 비율을 빼주는 거예요. 샘플 우리가 샘플에서 우리 뽑은 비율이랑 이 밑에는 우리가 표준 오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요거 루트 시온과 n분의 P의 1-P로 표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내 구간은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랑 다르지 않죠?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게 P-햇이 아니고 X바예요. 그쵸? 이쪽도 X바고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똑같아요. 그쵸? 표준 오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쵸? 시그마 대신 S를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 똑같아요.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지만 이거는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n분의 s, 시그마가 주어지면 시그마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평균과 비율인 경우에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는 거는 너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쵸? 평균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상한값 하한값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비율은 뭐예요? P 햇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의 뭐예요? N의 P의 1-P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위에 거는 평균에 대한 거고 밑에 거는 비율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추정 신뢰 구간, 신뢰 수준과 관련된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철수는 실내 구간 폭을 크게 해서 넓은 실내 구간을 구하려고 해요. 즉 상한값과 하한값이 넓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n의 개수가 일정할 때 실내 수준을 높이면 돼요. 95%를 하는 것보다 99% 실내 수준을 하면 G의 2분의 알파가 이거는 1.96이고 이거는 G의 2분의 알파가 2.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만 따지면 X바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 값이 커지죠. 요 값이 커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렇죠? 맞죠? 실내 수준이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요. 요 크기를 작게 한다는 거예요. 요 크기를 작게 하면 이 값이 커지죠. 당연히 오차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표준 오차를 감소시키면 된다. 요 전체를 감소시키면 이 길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오차 한계를 요 한계를 1에서 3으로 늘리면 당연히 상한값에서 하한값 사이가 넓어지죠. 표본이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 요거를 이번엔 감소를 시키면 요 숫자가 줄어들죠.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한 연구자가 모평균의 90%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하자. 그러한 작업을 300번 했다고 하면 몇 개의 신뢰 구간이 실제 평균을 포함하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90%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300번 해봤어요. 300번 했으면 90%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300번 중에 90%, 300 곱하기 0.9 하면 270번 정도는 실제 모평균을 이 신뢰 구간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30번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아까 우리 그림으로 잘 설명했듯이 이 문제까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두 문제가 남았는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위에 거는 평균에 대한 거고 밑에 거는 비율에 대한 건데 평균에 대한 것보다 비율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헷갈려 해서 비율에 대한 것을 할게요. 한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대비하여 임의로 300명의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35%가 A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PS를 한번 구해보니까 300 답이 나왔네. 0.35. 35에 그쵸? 35다. A 후보를 지지할 모비율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리고 신뢰 구간도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95% 신뢰 구간이니까 신뢰 수준이 95%에 그쵸? 이게 95%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0.025에 그쵸? 0.025.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P해 마이너스 G의 0.025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n분의 P의 1-P 이렇게 하면 돼. 그쵸? 그리고 P는 뭐예요? 지금 0.35 빼기 1.96 예, 300명인 거죠. 300에 0.35 곱하기 0.75 이게 하한값 L이 되는 거고 해서 똑같아요. 0.35에 플러스 1.96에 300분의 P의 1-P 요 값을 구하면 돼요.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럼 신뢰 구간을 구했고 신뢰 구간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집단에 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비율을 뽑아봤을 때 몇 프로 정도? 95% 정도는 우리가 이 모집단에 우리가 모비율을 참값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95%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